우리 홍보수석실에 비서관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? 처음엔 홍보수석 때는 5개. 4개 있었죠. 언론비서관, 대변인. 처음엔 4. 네, 4개 있었는데. 나중엔 5. 예. 행정관 수가 몇 명입니까? 한 거기에? 80명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니죠. 예. 그거는 행정관은요. 정확히 비서관실에 비서관 한 분 1급입니다. 그다음에 2급, 3급, 4급, 5급까지가 행정관이에요. 네. 그래서 한 실의 행정관은 4명에서 많아야 5명입니다. 나머지는 다 행정요원이고요. 모니터링 요원일 겁니다. 그런데 우리 황재웅 행정관 기억하시죠? 황재웅 행정관이 국정원에서 파견이 돼서 왔어요.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. 노무현 정부나 예. 저기에서는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홍보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을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처음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네. 국정원에서 파견관을 받기 위해서는 수석이 동의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하면 안 돼요.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? 그 20명도 채 안 되는 행정관들인데, 그것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행정관인데. 근데 지금 이제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제가 왜 80명이라고 기억하냐면 행정요원까지 모두 해서 80여 명이었겠죠. 예, 행정요원이죠.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. 예. 그러나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행정관인데 열 몇 명은 아닙니다. 5급 예.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5급 이상의 행정관을 그 국정원 그것도 특히 본인이 파견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. 수석이 결재를 안 하면. 그런데 이제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사실을 그 국정원에서 파견이 돼 있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? 그러면? 글쎄요, 저는 지금 누구라는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. 언제 아셨습니까? 그럼? 나중에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 사람이 와 있었다고. 그러면 예.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죠.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행정관이 그것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분이 왔는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.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?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2017년 9월 18일 날 미디어오늘 일부 일답을 보면요.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과 보고받고 지시하는 체계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세요. 그런데 우리 그 황재웅 이 행정관이 말한 걸 얘기를 들어보면요. 이게 다 진술을 한 겁니다. 네. 홍보수석실 내 유일한 국정원 파견관이었기 때문에 뉴미디어 비서관실을 포함한 홍보수석실 내 여타 비서관실과 국정원의 업무 연락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 거짓말입니까?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. 네. 매일매일 저 연풍문에 가가지고 아침에 데일리 보고서, 그 다음에 기획 보고서, 주문 보고서 3가지 종류의 이 문서를 받습니다. 받아가지고 김바른 보좌관 아시죠? 이분도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고. 네, 기억합니다. 네, 김바른 보좌관은 우리 수석님의 바로 보좌관입니다. 그 보좌관한테 데일리 보고서하고 기획 보고서를 전달을 해요. 네. 그건 아무한테도 주지 않습니다.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재웅 행정관은 뉴미디어 비서관한테 수석님은 이 보고서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. 그거 지금 답을 주셨네요. 아니요. 비서관한테, 뉴미디어 비서관한테. 그러니까 바로 홍보수석님한테만 가는 문서란 말씀입니다. 저는 그런 문서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. 그렇게 부인하시겠죠. 네. 그리고 주문 보고서는 예. 모두 다 우리 언론비서관 박흥신 비서관은 아시겠죠? 물론이죠. 그분도 네. 모르시진 않죠. 아니 뭐 잘 후배죠. 알죠. 예, 박흥신 비서관이 김건호 행정관 통해 가지고 네. 지시를 했습니다.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김재동 등 일부 연예인, 네. 그 다음에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, 그 다음에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, 뭐 이런 것들이 KBS 조직 개편 이런 내용들을 박흥신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서 국정원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보고서를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보고를 받고 그거를 박흥신 비서관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황 행정관의 보고에 보면
데일리 보고서와 기획 보고서 이건 수석님만 보는 건데 수석님만 보는 보고서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수정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신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. 우리 후보자께서 당시에 수석할 때 그걸 다 보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박형신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. 거꾸로 주문 보고서는 국정원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황재용 이 행정관을 통해서 박형신을 통해 가지고 수석님한테 올라가는 거고요. 그런 과정이에요.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른다고 부정을 하죠. 아니 그런 과정으로 뭐 추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검찰의 결과도 그렇고 네네. 우리 저 행정관, 네네. 행정관, 예. 행정관도 그렇고 김건호 저 행정관도 그렇고 네. 우리 저 결과적으로 보면 수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보고서라는 걸 국정원에서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어요.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인물들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분들이 모두 검찰에 가서 굉장히 그 엄중한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중 어디에도 저에게 직접 보고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. 지시를 받지는 않았겠죠. 네. 자 윤영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. 행정관들이 직접 수석님의 지시를 받지 않죠. 네,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딱 윤영찬 의원님 이겁니다. 정리해 주십시오.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관을 모욕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조금 좀 이 말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그 한두 번 가져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. 참고가 되지 않는 자, 내용들이 자, 뿐이었기 때문에. 되고 있는 겁니다. 계실 때 그러니까 본 일이 없습니다. 그 뒤에는. 자 윤영찬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. 행정관 자 다음은